네, 이번 사연은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가 현실의 벽을 느끼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연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 하고 나면은 네. 신혼의 단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는 그쵸.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 이제 나가서 보면은 뭐 집 한 칸 마련할 때부터 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연도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희가 좋은 솔루션, 해결책을 좀 드려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작년 11월에 결혼한 34세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위해 넣어둔 청약이 있었습니다. 2년간 번번이 떨어지는 청약에 애만 타들어갔고 결국 신혼집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수천이 드는 결혼식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괜찮냐는 제 말에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아내. 혼인신고 도장을 찍으며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고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신혼을 만끽할 틈도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지방에서 근무하며 사택에서 지내고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처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혼집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당분간만 장모님 장인 어른께 신세를 지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고 저희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찾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거의 안정성이 없으니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제가 서울 발령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아내의 지방 발령이 승인되어 이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모든 연고가 서울에 있기에 15년에서 20년 후엔 서울로 꼭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돈을 모으기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족한 형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는 양가 부모님께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둘이서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간 예식 비용도 아껴가며 모은 돈과 영끌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3억 5천 정도 됩니다. 지방에선 월세로 버티며 살 계획이고 노후를 위해 서울의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장기로 투자하고 싶지만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먼 미래에 저희 생각과 다른 결과가 초래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드는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현실적인 꼰대님들의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 좀 도와주세요, 꼰대님들. 이게 인생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보통은 한 번이잖아요. 또 의미가 되게 음. 깊은데 신부 되시는 분이 음. 이제 우리의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식을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신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갈 것 음.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신랑 음.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신혼이 시작되는 거와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좀 다르죠. 음. 근데 저도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에서 시작을 음. 했거든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와이프가 이제 신혼집이라고 제가 음. 보여줬는데 엄청 울었어요. 왜요? 그 너무 음. 안 좋으니까 집이. 그것도 음. 이제 뭐 내 집이 아니고 전세 집으로 음.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도배를 혼자서 음. 다 하고, 그다음에 창문에 페인트 칠도 다 하고, 벽지 다 뜯어내고, 그리고 시트지 사가지고 와서 싱크대에다가 시트지 싹 다 붙이고, 거의 뭐 하루에 새벽 2시까지 매일 그 혼자서 일을 해서 음. 이제 꾸몄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제가 꾸미는 마음이 와이프의 눈물을 음. 이 너무 이렇게 음.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는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신혼이라는 게 달콤하고 행복하고 이런 음. 기분을 해줘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뭐 2시, 3시까지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 해주고 음. 싶었고. 그래서 해주고 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 근데 이 두 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이제 처음 신혼 때 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두 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들이 굉장히 좀 속이 깊은 분들인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일단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은 걸 양보했단 그게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진짜로. 네. 그쵸. 정말 이분들이 지금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그 인생에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고, 또 부동산이라는 것도 주변에 얼마나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뭐 이쁘게 꾸며놓기도 하고 예쁘게 이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텐데, 본인들도 그거 엄청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미치겠죠. 근데 그런 거 이빨 꽉 깨물고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희망의 끈을 갖고 앞으로 해 보려고, 뭐라도 좀 해 보려고 하시는 의지에 저희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또 우리 권권대님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 어. 눈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사연자분께 최선의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천에 이제 영끌을 하신 건데 음. 보통 이제 신용대출과 일반 자본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 신용대출 1억에 그 원래 이제 가용 음. 자본이 아마 2억 5천 정도로 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음. 되는지, 음. 그래야 어떻게 활용을 잘해야 서울에 내 집 음. 마련하는데 뭐 지름길이 될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지 음. 할 수 있는 우리 해결책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결혼하기 한 2년 전부터 음. 청약을 계속 부어 오셨잖아요. 네. 또 도전도 해 보셨는데 번번이 이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이제 1인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음. 청약이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어. 예,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이런 민영주택 추첨제 이런 좀 특별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음. 지금부터는 이제 좀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1인 가구들이 하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신혼부부가 살 만한 집의 면적이 아니에요. 1인 가구들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60제곱미터 네. 미만으로만 거의 갈 수밖에 없기 네네네. 때문에 작은 집에, 그다음에 또 1인 가구 비율 자체도 거의 뭐 한 664만 정도 돼요. 오, 우리나라가. 맞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모두 다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 치러진 청약들도 보면 거의 뭐 수천 대 1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천 대 1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신혼부부가 돼 있는 상황이, 우리 지금 이제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 네네. 신혼특공을 좀 노려보시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이 아, 법이 개정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신혼부부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꼭 있어야 돼요, 자녀가. 보통 신혼부부 이 특공 기간이 이제 7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정을 해주는 네네네네. 기간이. 적어도 한 명, 두 명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어야 가점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신혼부부가 아이가 없더라도 음. 추첨대회를 통해서 거의 특공 물량의 한 30%는 받아낼 수가 있다 아, 보니까 그럼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네요. 예, 좋은 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혼인신고한 이유가 돼 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좀 신혼부부 특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들에서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일단은 올해 2분기나 3분기, 4분기에 총 물량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000에서 16,000 가구 정도가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올해요? 네, 올해. 아. 그러면 그 안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신혼부부 특공을 좀 도전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음. 기회를 좀 반드시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신혼부부 특공에서 받는 주택이 우리 시청자분의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네. 서울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음, 앞으로 서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청약이 들어가서 내가 3기 신도시 중에서 어느 곳이라도 좀 당첨이 돼 있으면 적어도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도 저는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공공에서 분양하는 게 또 네, 사전 청약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음, 때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 네,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음, 그 정도의 당첨만 된다면 네, 그러니까 그 차익이나 수익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한 번에 지금 현재 영끌을 해서 3억 5천 갖고 음, 서울에 이제 쓸만한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디딤돌 삼아서 네,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서울에 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음.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네. 그리고 음. 일단은 이것도 민영주택에서도 이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많이 열립니다. 어,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을 다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물량도를 많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음, 다음에 3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왕숙이라든지 교산, 그 다음에 창릉, 이런 음. 지역들은 교통문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뭐 GTX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입지가 원체 좋은 곳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이 이런 청약에 대한 부분의 불신은 일단은 살려놓고, 이렇게 음. 좀 도전을 지속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이제 작은 자본을 갖고 네. 바로 아파트라는 상품을 갖는 게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음, 희망을 그렇게 갖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신규일 때보다 1인 가구일 때보다는 네. 이 신혼부부가 돼서 혼인신고를 음, 한 상태에서 그것도 자녀가 있어야 되는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서 음, 훨씬 더 좋아졌고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제 사전 청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음, 지금 현재 조금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덜 참여할 때 네. 확률을 좀 높여서 이 그 청약의 기회를 좀 살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예, 되겠네요. 예,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 네. 사연에서 보게 되면은 재개발 빌라를 이제 관심을 갖고 사고 싶다라고 음,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빌라라는 게 지금 많이 이제 서울 음, 같은 경우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개발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도가 음, 높은데 그렇게 관심이 높은 만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나 네. 구역이 지정되거나 음, 그게 거의 이제 여기는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음, 있다라고 좀 한 7, 80% 정도 확신을 하는 지역은 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아, 그렇죠. 이미 그래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으니까. 실투자금으로 보면은 음, 뭐 은평구 같은 경우가 네.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갭으로만, 그러니까 음, 취득세를 제하고 음, 갭으로만 그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포구 같은 데가 한 네. 6억 정도 이상 필요하고, 음, 뭐 가장 핫한 지역인 용산 지역은 제일 적게 들어가는 정도가 그러니까 개발이 이미 뭐 동의서를 거뒀거나 음, 구역을 신청했던 지역들이 한 7억 정도 이상의 돈이 그렇죠. 필요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몇십억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음,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요. 확실한 음, 지역.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음, 구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거나 얘기가 좀 덜 나왔는데 입지는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음, 예를 들면은 마포 같은 데가요. 네. 마포 공덕 주변 지역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에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마포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네. 개발에 대한 얘기가 조금 훨씬 덜해요. 물론 음, 이제 그 위쪽으로 최근에 신통이 선정되고 네.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대형 5구역, 대형 1구역, 음, 4구역, 그다음에 신통으로 지정된 데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가격이 높은 데 음, 비해서 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음. 그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한다면 한 3억 내외 정도의 자금으로 거긴 아직 뭐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없는 지역이라는 아직까지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구역들이 진행되는 걸 좀 보고 음, 움직이시려고 하는지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음, 불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포 공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규제가 좀 있어서 네, 개발이 지금 현재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거나 음, 아니면 노후도를 못 갖추고 있어서 개발의 얘기가
나중에 나올 음. 곳, 지금 당장 안 나올 곳, 음.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음. 낮고 가격이 상당히 적어요.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역 주변이나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정도로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지역은 강남권인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그 가장 그 핫하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역삼동하고 대치동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지역들의 역세권 지역들은 가로주택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 5구역, 6구역,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13, 15구역 이런 것들의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요 이슈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자본,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 가격의 갭이 매매 가격도 높기는 하지만 전세도 높다 보니까 실투자금 적게 해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요 방법이 있어서 요 제가 이제 거론해 드리는 지역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고요. 이꼰대님이 설명해 주신 이 청약 기회가 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예 그렇죠. 포기하고 뭔가를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혼이라고 한다면 7년 동안에 네네.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럼 7년 안에 해볼 수 있는 만큼 전 도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권권대님 의견도 전 존중을 하는데요. 이제 빌라나 이걸 사버리게 되면 주택수가 일단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청약에 좀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불리한 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죠. 음.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당첨 확률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네.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네. 사실 청약을 여러 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볼 건데 네. 언제 당첨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이 청약 기회는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이 자금을 놀리는 것 자체가 지금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금성으로 계속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청약자금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강남이나 한남동 특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화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예를 들면 1.5룸 투룸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요. 들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에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판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남에 1.5룸이 뭐 16억에서 18억, 하이엔드 뭐 이런 걸로. 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게 한 25억, 그다음에 비싼 게 한 48억. 근데 뭐 실제로 이게 거래가 돼요. 가게 그 정도 되니까 거의 실감 잘 안 오는데. 그렇죠. 실감이 잘 안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음. 무슨 투룸을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으로 사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청담동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그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물건이 잘 없어서 구해주지 못해서 못 해주지. 그럴 정도로 수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파텔, 오피스텔이라 불려지는 것이 네. 갖고 있으면은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거나 할 때 주택 수에는 들어가는데 청약을 할 때와 대출을 받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청약에 집어넣을 때도 주택이 없는 걸로 본다는 그렇죠.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현재 그 청약을 계속 시도하는 과정 중에서 네.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그 기간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이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유하고 계셔도 네. 무주택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은 오피스텔이라는 게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원룸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래서 것들. 제가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지역들이 네. 럭셔리 하이엔드로 지어지는 네.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5, 6년 전에는 방 2개짜리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6억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걸 굉장히 비싸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망설이고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5, 6억이 지금 현재 16억, 18억,
6억 이 정도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강남이란 지역이니까 특별하죠. 그렇죠. 한남동이니까 그렇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징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을 미리 투자할 수 있고 5년 전, 6년 전에 강남의 가격에서 지금 될 만한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을 사야 또 음.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럭셔리하게 하이엔드가 들어서도 그 입지가 어울릴 만한 자리는 지금 현재로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여의도 같은데, 네. 그다음에 광화문 같은데, 시청 광화문. 그렇죠. 네. 전체 도심 중에서도 광화문 일정 부분만, 그리고 새롭게 이제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용산 같은 경우. 근데 용산에서도 보면은 길이 한강로와 원효로가 있는데 네. 공원에 가까운 쪽은 지금 최근에 떠오른 이슈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원효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리가 머니까 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에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원효로 대로변에 있는 새롭게 지어지는 1.5룸, 2룸 정도가 5, 6억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전세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요 정도의 자본으로 그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 신용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신용대출의 이자 부담과 지방에서 월세 사는데 월세 부담 이 두 가지가 가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출 이자만 나가지 않아도 그 부담은 좀 덜어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가격 자체가 지금 5, 6억 정도지만 전세를 이용하면은 아까 작은 자본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강남의 가격을 다 100%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한 60에서 70%만 쫓아와도 투자금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중간에 청약이 당첨이 되시면 이걸 한 2년 정도만 지나서도 매각을 하시면은 수익이 발생해서 청약한 아파트에다가 또 자금을 또 보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약 가치를 살리면서 투자 가치까지 있고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그 상품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이 오피스텔 그것도 하이엔드로 예. 차별화되어 있는 걸 투자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건대님이 설명하시는 청약 시도해보는 게 예. 이제 상황의 변화, 요건의 변화가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물량도 많이 나오고 기회가 주어질 거다. 좀 길게 보면은 2024년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의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오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더 당첨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한 세 군데 지역을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주로 새롭게 공급되는 것들을 관심 갖고 주의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실 수가 있고 또 청약 기회를 같이 살려서 그 기간 동안의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분이 앞으로 이 서울 생활을 뭐 10년 뒤든 15년 뒤든 다시 돌아와서 하실 거 예, 아니에요? 꼭 올라오시겠다고 예, 하니까. 그때 됐을 때 쓰기 위한 정말 자금들을 이렇게 좀 종잣돈을 키워서 네네. 향후에는 이게 진짜 정말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나면 서울로 오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서울에다가 음. 또는 서울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부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네. 그건 계속 손 놓고 계시면은 또는 또 방향이 완전히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시면은 그런 기회는 상실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뭐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나 소형 주택들에 대한 부분은 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연락을 하셔서 네. 전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 받으셔서 끝까지 우리가 네. 해결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